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자, 미국 눈치 보면서 아베 매달리기, 깽판친 문정권이 감당해라. 참, 외교 안보 참 문제 많습니다. 난립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마세안 회의 가가지고 아베를 뭐 11분 만나고 갔다고 그래요. 또 이제 청와대는 그걸 생생히 팍팍 내고 네, 있습니다. 네.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뭐 별거 아니한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배 튕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문정권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라 의원님께서 책 한번 써주세요. 진보는 없다. 사람 아닙니다. 네, 여기도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저도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아베한테 이 문재인이 이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손목을 끌어잡고 뭐 앉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우격다짐으로 그냥 아베를 붙잡았는지, 통역도 없어서 말하자면 순차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 통역이 그걸 다시 뭐 일본어로 바꾸고 정말 개망신 중에 개망신인데요. 또 아베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걸 찍은 거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할 일이 밥값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본 그 언론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쫙 이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필터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라든가 NHK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거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문재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미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미국 보여주기 용으로 아베를 붙잡은 거다. 그리고 아베로서는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았다. 이게 미국의 그 일본의 여러 뭐 아침에 뭐 와이드쇼라든가 뭐 여기서도 일본 TV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나온 뭐 뒷담화부터 앞담화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지금 NHK는 이제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문씨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1+1+ 알파를 제안을 했습니다. 1은요, 한국 기업, 또 1은 말하자면은 일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 일본군 성노예, 종군 위안부에 60억 원을 했던 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을 하면서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본 쪽을 편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국가가 말하자면은 국가의 하나의 역사적인 문제를 기업에게 말하자면은 짐을 지을 수는 없다. 참 그 태도 하나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업한테 그냥 압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1+ 알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 문희상이 산도 아키코라고요. 일본의 참의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상원이 없지만은 상원 국회의장이다. 이런데 이 여자가 이제 78살이고요. 굉장히 그 배우 출신인데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참의원으로서 이제 연속 당선을 했고요. 어떤 사람이냐? 골프를 치다가 말하자면은 그 회의에, 이 내각 회의에 가지 않은, 그 교통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근데 교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타고난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아주 교통부 장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문희상한테 당신이 그 일본 왕에 대해서 했던 전범의 자식이라고 한 말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안 만나겠다. 이래서 이제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진짜 혼밥에다가 이렇게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 외교가 저는 한국 정치인이 특히 좌파 정치인이 너무나 저는 서투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이라는 거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선을 펄쩍펄쩍 넘은 거예요. 문재인도 넘었고 문희상도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더 악화될 거다. 아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요. 네. 뭐 죽창 들고 나가자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순신 장군 회의만 가면 이순신 장군 팔던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는 아베 손을 잡아 끌면서 그러게요.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분 회담을 아주 엄청난 것처럼 또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하고 게다가 또 본인이 대통령 스스로 또 트위터에 올려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하고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뭐냐?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방금 말씀하신 건 순차 토론을 한 거예요. 네. 자 아베가 말을 하면은 영어 통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영어 통역이 한국의 영어 통역한테 이야기하면 한국의 영어 통역이 영어를 들은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하는 자 하나 둘 셋 세 단계를 건너뛰는 겁니다. 두 단계가 아니라 그런 영어 통역이 끼고 11분간 이야기해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잘해봅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했겠지요. 뭐 이 정도는. 그런데. 잘해봅시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베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예, 문재인 그런데, 대통령이 했을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측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일본 측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아,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뭘로 벌였습니까, 처음에? 그러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이야기를 왜 벌여가지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세게 나옵니다. 지소미아. 자, 이달 23일인가요? 지소미아 이제 시한이 다가옵니다. 네. 다가오는데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본이 고개 좀 숙여줬으면 일본 믿는 바 있으니까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 어쩌려는지. 사실 지소미아가 만약에 우리가 빠져나온다면 미국의 굉장한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의 국방 능력으로 일본의 지소미아 관련 정보 제공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국방 관련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제 최근에 말이 좀 바뀌었죠. 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톤이 바뀌어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 고개를 끝까지 버티면서 할 건지 아니면 고개를 확 숙일 것인지 참 진퇴양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생각하면 죽창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개 숙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또 미국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고개 숙여야 될 것 같고 참 책임지지 못할 짓 해놨다가 지금 책임 못 지고 고민에 빠진 게 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정말 외교 안보 네. 또 게다가 지금 또 지금 네. 뭐 북한의 유도탄 이동형 유도탄 네, 네. 발사대를 가지고도 지금 네, 그러게 말이에요. 청와대에 웃을 일이 네, 돼버렸어요. 기가 정의용 막힌. 실장 이야기 틀리고 서운보 이야기 네. 틀리고 또 틀리니까 또 반박까지 내놨어요. 참 네.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긴 이야기.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도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인 서운 또 국방부 장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한 겁니다. 그것도 이동식이나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걸 또 반박하는 청와대나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 시각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시각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능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무능이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서실장 그리고 외교안보 뭐 차장인가 무슨 김현종인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또 그 사람들 보고를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따라가는 대통령은 뭡니까 대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거는 이제 정유영 실장이 이른바 그 이동식 미사일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진짜 이 몰랐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무식하다는 거.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모 때 좌파들은 공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좌파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술에 취하고 또 달콤한 꿀바늘 하고요. 좌파들 공부하지 않고 어디서 훔쳐온 돈인지 모르는 거 가지고 비싼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느라고 좌파들은 요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럴 때 선연한 아주 그냥 그 선열 같은 결기로 나가면은 정권 다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삼류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류했더니 어떤 분들 오르라고 그러시던데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요.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들어가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철님께서 이 좌파들은 돌만 던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정은수님께서 임태훈 정말 이상하다. 아까 엘리자벳님께서요. 아니, 기자회견하는데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과연 저런 메신저를 갖고 좌파들은 뭘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 제주도 사람도 아니면서 저 서울 살면서 제주도 환경 문제 잘못했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발. 그거는 약과예요, 진짜. 네. 아니, 네. 제주도 안 가면 제주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네. 서울 앉아서 제주도 환경 문제했다. 말 안 되는 거죠, 그거.